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선택 미적 29번 문항이에요. 29번 문항. 자,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문제죠. 그렇죠. 제가 짐작컨대 아마 학생들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너무 간과해서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거나 아니면 못 풀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fx의 차수 2차라는 걸 너무 간과했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제 차수를 까먹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푸느냐, 너무 복잡하게 풀 거냐, 뭐 이런 키워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너무 간과해서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 매우 큽니다. 다음 두 번째, 나조건에 보시면 미안합니다.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이 x값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두 군데서 발생해? 그러면 그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를 생각 못했다?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아무튼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놓치지 말자라는 교훈을 갖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문제 보자고요. 자, 29번 문항이에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자, 2차 함수를 보시면요. 아래로 오목하든 위로 블록하든 간에요. 항상 만족하는 성질이 하나 있죠. 뭐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편의상 여기 fx를 x는 알파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 플러스 2도 아이고, fx 플러스 2가 이게 이런 fx가 아니죠. fx 플러스 2도 좌우 대칭이에요. 뭐 fx 그대로 들어 올렸으니까요. 역시 이것도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다음 2의 fx승 볼까요? 2의 fx승. 자, 얘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합성한 거예요. 근데요, fx는요, a보다 큰 쪽에서 어떤 값을 대입하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만큼 오른쪽에 있는 값, 뭐 여기서 표현을 해볼까요? 요렇게 한 뭐 어느 정도 알파 a만큼이라고 1만큼이라고 합시다. 1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알파 플러스예요. 반대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가 있는 거,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1만큼. 그러면 그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생각해 보면 fx가 알파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에 있는 함수값하고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는 함수값하고 동일한데 그럼 2의 fx승 값도 동일하겠지. 즉 2의 fx승이라고 하는 함수는 fx의 대칭성 때문에 똑같이 x는 a에서 알파죠, 알파. 알파에서 대칭이다. 이거 누가 a래요?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 다 x는 알파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는 알파. 그럼 그 두 함수를 곱하는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도 x는 알파에서 대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fx의 뭐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차수 때문이죠. 차수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함수 차수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좋은 단서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가나 조건을 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지울게요. 자, 이렇게 쭉 지우고요. 네, 한 방에 지울 걸. 자, 봅시다. 가 조건을 보시면요. FA가 6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G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G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 fx 플러스 2 미분 가능하죠? 2의 fx는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의 곱이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극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내용은요.
FA가 6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거죠. G 프라임 A죠, 이건. 쏘리. G 프라임 A는 0이다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나 조건을 보시면요. GB하고 GB 플러스, 아니, GB란다. 그쵸? 맞네요. GB하고 GB 플러스 6이 바로 최소값이 된대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GX가 미분가능한 함수니까 그건 분명히 극소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G 프라임 B하고 G 프라임 B 플러스 6하고 둘 다 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쳤을 거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해소값이 두 군데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B하고 B 플러스 6은 오면 다른 X값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두 개의 극소값 자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극소값. 그러니까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죠? GB하고 GB 플러스 6이 서로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gx가 fx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어요. gx가. 근데 밑에 있는 가하고 나 조건을 보세요. 최소값 b하고 b 플러스 6에서 서로 같고요. 함수값이 같고요. a에서 최대를 가져요. 근데 어떤 특정한 x는 알파? x는 알파에서 아까 알파라고 했죠. x는 알파에서 좌우 대칭이네.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요. 너무 많이 갔어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b. x는 b. 여기가 x 플러스 b 쓸까요? x는 b, x는 b 플러스 6. 그 다음에 최대가 바로 여기 가운데 a. x는 a.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 대칭이가 바로 이 x는 a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즉 최대값을 갖는 곳이 바로 좌우 대칭 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좌우 대칭이에요. 자,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그럼 gx를 보세요. gx라고 하는 게 fx 플러스 2에다가 2의 fx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쫙 올라가요. 함수가 쫙 올라.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x 무한대로 보면 fx 쫙 무한대로 올라가죠? 위에 fx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x는 a에서 생길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fx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아니에요. 그럼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훅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의 fx 승값이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는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0으로 가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앞에 있는 fx 플러스 2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x 무한대로 가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알겠어요. x축이 가운데 있어서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서요. 이게 이 끝에서 x축을 정분선으로 하는 그래프로 바뀐다는 거예요. x축을 정분선으로 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자, 그래서 fx는 분명히 최고 차이 계수 모르니까 k라고 둘게요. x 2차. 그런데 이 k는 0보다 작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멋있죠? 그림이. 자, 대칭성과 그렇죠? 대칭성. fx 2차 함수라는 것 때문에 그 대칭성과 가나 조건에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아무 특별한 상수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두 가지 생각 fx 2차 함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두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듣고 나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듣고 나니까 별거 뭐 특별해요? 아니잖아요. 그쵸? 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야. 아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2차 함수 때문에 틀리다니 뭐 이런 식으로 통곡을 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냈으니까요. 절대 너무 차수를 무시하거나 까먹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끝까지 기억해내면서 문제를 계속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속 문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G'X에 대한 값, G'X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에서 B에서 B 플러스 6에서 다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G'X는요, 2의 fx에, 그쵸? fx 플러스 3 하고요. f'x 이렇게 됩니다. 저는 미리 해봤죠. 당연히. 이런 거 하기엔 좀 영상 시간 아깝고 자, 누차에 말씀드리죠. 계산 최대한 줄여서 할게요. 시간 아깝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0 되는 값이요. x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b 플러스 3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와 b 플러스 3 정 가운데 a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작은 결론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b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절반이 a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a다. 자, b 플러스 6이죠. 어휴, 잘못할 뻔했네요. 쏘리, 죄송합니다. 이거 6입니다. 6. 한번 봐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지우고 a는 b 플러스 3이다. 중점이니까요. 아까 그 대칭성에서 그래프에서 바로 체크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적으면 또 여기서 또 적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잠깐 생략을 했어요. 연출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첫 번째 조건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요. 지금 x는 a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fx의 대칭축이에요. 그렇죠. fx의 대칭축.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거예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fx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f'a가 바로 0이라는 거죠. f'a가 0이다. 더불어 fx 더하기 3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바로 x가 b일 때와 b 플러스 6일 때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멋있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fx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k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근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fx 플러스 3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 아까 k라고 설정했죠? k는 음수예요. x-b에 x-b-6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fx는 여기서 빼기 3 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fx 이렇게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k 값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k 값은 어떻게 확인해? 그렇죠. 우리 아직 가조건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fa가 뭐다? 6이다. 그럼 fa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a는요. k배에 a-b에 a-b-6 빼기 3이에요. 어이구 계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한텐 요게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a 빼기 b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3k에 자, 뒤에 a-b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거 빼기 3 한 거예요. 그거 6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9k가 9가 되니까 k가 음수 맞네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fx가 b 빼고는 다 찾았습니다. b 빼고는 k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두 군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군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군은요.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래요. 근데 b를 더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셨겠죠? 근데 고민해 보시면, 이게 우리를 또 엿먹이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b가 없으니까, 두 분의 차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고민하셨겠지만, 이걸 전개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6 x에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죠. b제곱 플러스 6b. 자, 이렇게 되겠죠. b제곱 플러스 6 맞죠? b제곱 플러스 6b.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싹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b 더하기 6에 x에 그렇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빼기 3.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0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두근의 차, 즉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자, 이거 공식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두근의 차. 이렇게 되죠. 절대값 a분의 어떻게 돼요? 루트 d죠. 요 d는 판별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르셨던 분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우선은 공식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의 최고 차익에서 절대값 분의 루트 d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거 정말 아름답게 끝나요. 요거 마이너스 1이고요. 요 d는요. 아이고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2b 플러스 6 요거의 제곱에 좀 칸을 좀 길게 쓸게요. 너무 짧게 썼다. 이렇게 좀 길게 쭉 늘려서요. 좀 길게 쭉 늘려서요. 자,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b 제곱에 마이너스 24b에 마이너스 12. 아유, 그래도 모자라요. 자, 요거의 제곱인데 정말 나이스한 게 이게 싹 사라져요. b가.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아세요. 요렇게 값이 뭐로 바뀌냐면요. 루트 24. 그러니까 여기 24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루트 24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24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사기 같죠. 그렇죠. 비 있어서 사람들 보고 못 구하고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한 미정계수인 b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죠. 그냥 해볼 걸 하면서. 그렇지? 자, 이 문제 중요한 키워드 좀 잡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함수라는 거를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물론 늘상 듣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 좌우 대칭 때문에 극대가 정 가운데, 최대가 정 가운데, 좌우가 똑같은 극소값을 두면서 그것이 최소값이 되는 두 점이 된다. 그래서 b와 b 플러스 6 정 가운데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칭성. 그렇죠? 다음에 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조건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모든 실수 범위 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나 극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 챙겨야 될 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론 아까 초반에 했던 2차 함수랑 최소값이 두 군데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 또는 뭐라고 할까?
그 좀 세밀함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러한 항목이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틀림으로써 좀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잘 틀린 게 나아요. 수능에서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으로써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학습적으로, 학습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좀 더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했던 대칭성 확인하는 거, 2차 함수란 대칭성 때문에 gx가 똑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극점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은 학습적으로 꼭 챙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괜찮겠죠?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뵙죠.